네, 중동 상황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추가 협상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2차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we're in a very strong negotiating. Well, I don't want to do that. We don't have that much time. I expect to be bombing because I think that's a better attitude to go in with. But we're ready to go. I mean, the military is raring to go. They are absolutely incredible. You know. دلیلش هم روشن هست. این به منزله بی تصمیمی نیست. دلیل این وضعیت این هست که ما با پیام‌های متناقض، رفتارهای ضد و نقیض و اقدامات غیر قابل قبول طرف آمریکایی مواجه هستیم.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전에는 휴전 연장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무기한 휴전을 연장하게 된 것 아닌가요? 말을 또 바꾼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이제 내부의 그 권력 투쟁이 이제 보이니까 그것이 이제 협상파하고 비협상파가 이제 갈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흔히 그 전에는 이제 강경파하고 온건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강경파 안에도 이 협상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협상파 비협상파가 서로 이게 이제 말이 서로 안 맞으니까 그걸 맞춰 갖고 오라. 그 대신 기다려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고 그 해상을 완전 봉사를 해서 고사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나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무기한, 그래서 그냥 휴전 연장을 겉으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이제 그 강하게 그 항구를 봉쇄하고 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면 이제 뭐 당연히 그 이란 경제는 지금도 안 좋은데 이제 더 피폐해질 것이고 생필품도 지금 없을 것이고 뭐 이러다 보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짧게 그냥 빨리 나오게 하려는 전략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진짜 장기적으로 갈 의향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소리는 뭐냐면 원래 그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포기했다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의석수를 많이 잃을 것 같지 않다. 몇 개는 잃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많이 잃을 것 같지 않으면 그러면 차라리 좀 길게 가고 다음 대선을 노리고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될지는 이제 며칠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아무튼 지금은 그래서 그냥 휴전 연장으로 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잔인한 전략입니다. 이거 말이 좋아서 휴전 연장이지 굶어 죽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더 갈런지, 그러니까 이란이 얼마나 더 버틸지를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위원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란이 통일된 안을 가져오고 논의가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쉬워 보이는데 어렵고 어려워 보이는데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일된 안이 뭐 도출이 안 되면 전쟁을 뭐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이란이 분열되어 있다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란의 반체제, 그다음에 미국의 시각이에요. 지금 정확히 따져보면 분열된 콩가루 집안은 미국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말 바꾸죠. 벤스 부통령 처음에 전쟁 반대했다고 그러죠. 미국 국민들의 3분의 2는 전쟁 반대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콩가루지. 이란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어요. 지금 자꾸 이란 내에 강경파, 온건파, 그러면 자,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대표단이었고 벤스 부통령이 나왔잖아요. 자, 갈리바프라고 하는 인물은 협상파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초강경파예요. 예.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장성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 출신이에요. 왜 경찰청장을 시켰느냐. 이란에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니까 강경 진압을 주장해서 하메네이 눈에 들은 인물이에요. 세 번째, 테헤란 시장을 했거든요. 그럼 테헤란 시장은 온갖 이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 혁명수비대는 군복을 입지만 민간인복을 입으면 모든 이권에 다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가서 사업할 때 파트너 앉으면 대부분 다 혁명수비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갈리바프는
혁명수비대라는 강경파의 핵심인 거지 혁명수비대하고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 바이디라고 하는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모두타바가 유일하게 접촉하는 인물이다. 그 누가 알려줬나요? 그건 서방의 추측일 뿐이에요. 결국 모두타바를 중심으로 어디나 강경파, 온건파, 협상파, 주전파는 다 있어요. 그렇게 보면 혼선은 오히려 미국 쪽이지 이란은 아니다. 원인은 뭐냐면 결국 이번에 휴전을 했는데 1차 협상을 했죠. 근데 여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역봉쇄를 선택했어요. 네. 그럼 역봉쇄를 통해서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란을 압박해서 항복을 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었고 여기에 반발해서 2차 협상이 지금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 파키스탄이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휴전을. 그다음에 이란 내부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 다 틀린 말이에요. 이란이 나가면 끝나는 거지 파키스탄 요청 안 해도 이란이 나가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맞질 않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란은 정권이 무너져도 항복은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키는 본인이 만드는 거고 지금 본인이 매일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란이 분열돼 있다,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게 아니고 이란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을 던져놓고 역봉쇄로 압박을 하는 상황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뭐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미국이 역봉쇄를 하면서 이란을 항복시키려고 하고 내부 분열을 좀 이끌려고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측에서 이렇게 휴전을 연장했을 때 구체적인 시한은 언제로 지금 보고 이렇게 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것은 구체적으로는 휴전의 기간을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뭐 일부에서는 지금 한 일주일 내로 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그거보다도 지금 왜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냐는 거죠. 휴전을 하겠다고 하면 그 협상을 해 나온 그 협상파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바로 그냥 봉쇄하고 배 납포하고 뭐 이래버리면 협상파들이 국내 들어가서 뭐 이걸 말을 전달할 데가 없어요. 네. 이거 뭐 지금 우리 협상한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저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놈의 협상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생존의 전략이 협상파와 비협상파는 좀 달라요. 협상파들은 그 지금 협상을 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좀 받고 그러면 민심도 좀 가라앉힐 수 있어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은 둘이서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비협상파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당한 게 한두 번이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이나 뭐 호르무즈나 이런 것을 양보하는 순간 우리 체제가 무너진다. 네. 벌써 이 수단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일된 안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트럼프가 아마 정보기관의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타켓을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 협상회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어떤 합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합의를 만들어 봐야 어차피 그 합의 만들어서 본국에 가서 추인을 받을 때 그 혁명수비대에서 그냥 노 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휴지 조각이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협상파들을 달래갖고 어떤 좀 수준이 낮은 그런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 혁명수비대들 압박을 해서 그냥 한꺼번에 해결을 하자. 그러니까 핵이나 탄도미사일이나 뭐 이런 것을 해서 하려면 이제 강한 압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하는데 그동안 이것을 왜 할까 말까 계속 이렇게 주저했냐면 그 중간 선거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계속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고 네. 막 이러다가 이걸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의외로 의석수를 많이 안 읽는다. 그러니까 지지층들의 지지를 계속 받는다면 그러니까 차라리 지지층의 지지를 계속 받으려면 이렇게 강한 압박을 해서 강한 지도자 상을 세우면 차라리 이게 더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래서 이 타켓을 좀 전환한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상을 하는 와중에서도 계속 압박하기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물밑 이게 저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소리는 일주일 안에 안을 가져와라. 그러면 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 못 오면 그 뜻은 뭐냐면
기간이 제한되어져 있다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마냥 기다려진다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때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그러니까 강원 양면을 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 혁명 수비대도 지금 고민이 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 제일 힘든 게 그 배고픈 국민들인데 그게 지금 일반 항구까지 막혀버리면서 의약품도 못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며칠 내로 일단 협상장에 가긴 갈 것 같은데 거기서 네. 이제 어떤 타협을 하느냐가 문제죠.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뭐 이번 협상 자체가 결렬이 되면 혹은 뭐 종전 협상 시일을 넘기게 되면 뭐 이렇게 공격하겠다 저렇게 공격하겠다 말했던 발언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휴전이 무기한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동거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지금 말이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매일 그 말을 따라가면 그 혼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지난달 2월 28일 한국 시간으로 전쟁을 시작했어요. 네. 원래는 핵 문제, 농축 문제인데 전쟁 초기에 하메네이 지도부를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고 차기 지도부를 자기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득이양양했죠. 그런데 이란이 호르무즈의 봉쇄라는 카드를 들고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난달 2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하겠다. 48시간 여유를 줬어요. 그러더니 5일을 연장했습니다. 그걸 10일로 연장했어요. 그리고 2주간 휴전을 한 거거든요. 그때 21일 끝나는데 그걸 말 한마디로 22일 날 저녁으로 또 바꿨어요. 그러더니 다시 무기한 연장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전쟁보다는 지금 휴전 연장이라는 수단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4월 말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의회 승인 없이 2달이 지나갑니다. 그럼 의회 승인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해상봉쇄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저건 의회 승인이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금 이란을 굴복시키겠다라는 건데 네.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아마 농축권의 완전한 포기와 우라늄, 그다음에 기농축된 순도 60%대의 우라늄 중심으로 해외 완전한 반출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이란은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쟁한 이유도 없어요. 지금 버틸 이유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다시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병력들이 모이고 있지만 지상전을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니고요. 제한적인 지상전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미국 주요 함정이 한 40%가 있거든요. 가용한. 함정은 100척 있다가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휴식, 수리, 작전에 투입되는 건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도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있는 포드 항모 같은 경우는 작전일이 300일이 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부터 가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가 작전 적정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박 필요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일단 연장한 것뿐이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저수는 묘수가 아니다. 왜냐? 이란은 저기서 말라 죽는다? 그 선택 안 하거든요. 항복 안 하거든요. 네. 오히려 전면전으로 오히려 이란이 먼저 호르무즈를 완전 봉쇄하는 긴장을 고조시킬 거고 그렇다면 유가는 지금보다 더 폭등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항복을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휴전 연장 발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국익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국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항구가 막히게 되니까 생필품이 지금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좀 일주일 이상 가면 아마 공격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럼 과연 그 이란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먼저 에너지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에너지 이 저장량이 한 2천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루에 지금 생산되는 게 약 150만 배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포화가 되려면 한 열흘 정도면 다 포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면 이거를 이제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 생산 시설이 고장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버티기가 이란이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수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식량과 생필품도 대개 식량의 한 70%는 자급자족을 하긴 하는데 정작 중요한 그 빵을 만드는 밀가루는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비축량이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의약품도 만드는데 원료는 대부분이 수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끊어지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도 이걸 마냥 기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중국과 어느 정도 좀 교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해상을 봉쇄한 이유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해상으로 못 들어오면 육로로 어느 정도 긴급한 건 주겠다라고. 왜냐하면 철도가 있습니다. 중국서부터 이 카자흐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해서 이란 북부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카자흐이나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서 거기서 카스피해로 해서 이란 북부 쪽으로 또 들어오는 거 있거든요. 배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길로 하게 되면 배로 들어오는 것보다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배로 오는 거에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고, 이제 아주 이란 체제가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공급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대놓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곤란한 점도 있어요. 그걸 만약 하게 되면 미국이 이제 2차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들도 좀 주저할 것이고, 그러니까 좀 위장을 해서 소량의 이 생필품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상 버티는 것은 그 전에 아마 만약 협상이 그 전에 안 이루어진다면 아마 혁명수비대는 어떤 이렇게 화물선 공격이나 이런 걸 또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협상이 끝까지 종결이 안 되게 되면은 사실 미중 정상회담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이 좀 한 차례 연기가 됐었잖아요. 이제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쨌든 전쟁이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 상황대로라면 다시 한번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란한테 지금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협의를 해서, 그게 5월 중순이거든요. 그때 가서 어떤 그 틀이 마련돼서 종전 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란으로서도 이게 명분이 되는 것이, 그 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협의를 하게 되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했다는 인상을 받지만, 이제 그 중국에 가서 하게 되면 미국에는 굴복 안 했지만 우리의 맹방이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 이번 달에 실무자 접촉이 있어야 돼요. 이번 말이나 아니면 5월 초 정도에. 그게 딱 일주일, 열흘 요 정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번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다음에 그 5월 중순에 가서, 그러니까 제일 빠른 그림은 그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거고, 그게 만약 안 되면 이제 좀 더 장기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협상장에 이란이 이제 협상 테이블엔 앉을 거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2차 종전 협상에 이란이 참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란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미국이 수용한 10개 조항을 바탕으로 휴전 협상을 받아들였는데, 합의 직후부터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를 좀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초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핵 문제고, 하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거든요. 호르무즈는 이 전쟁 기간 이란이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 전쟁이 끝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럼 레바논은 휴전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핵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2015년 이란 핵합의 JCPOA 오바마가 했던 걸 깬 이유는 뭐냐면, 이란은 어떠한 형태로든 농축 권한을 없애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 합의가 3.67%까지 평화적으로는 하고, 그다음에 2030년 15년 유예 뒤에는 제재가 해제된다, 제한이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걸 없애려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벤스 갈리바프가 만나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보도가 됐는데,
20년 동안 농축을 중단한다는 안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럼 트럼프의 기본 계획이 변경된 거거든요. 완전히 하지 말아 해서 기한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협상 가능성이 있죠. 이제 왜? 이라는 마지노선이 농축 권한이거든요. 1%든 3%든 관계없이. 그런데 여기에 뭐가 발생을 했냐면 호르무즈를 역봉쇄하는 미국의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결과적으로는 이 간격을 좁히는데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는 게 아니고 던져놓고 나서 강경한 압박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벤스 갈리바프 회의는 나쁘지 않았다. 네. 왜? 끝나고 서로 파국을 선언 안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역봉쇄라는 결정적인 변수가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란이 이 상황에서도 17일 날 이란 외교부가 호르무즈의 부분 개방이라고 하는 카드를 선택했어요. 근데 미국이 아무런 카드를 쓰지 않았거든요. 계속 봉쇄를 더 했거든요. 다음 날 18일 날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통제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변수는 호르무즈 역봉쇄라고 하는 미국의 카드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안을 강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기한으로 가면 그 합의가 나오면 오바마 때보다 부분적으로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농축 권한을 없애겠다는 본인의 말이 무색해지는 거고 그러면 전쟁 왜 했냐는 비난. 어떻게 끝나도 트럼프 대통령 전쟁 왜 했냐는데 선거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개선이 안 되면 부분적인 개선이면 본인이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를 선택했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압박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카드는 시간이 지나가면 이란은 지금 이미 선박 두 척을 공격했다고 그러잖아요. 더 할 거예요. 완전히 봉쇄하는 카드를 갈 가능성이 있고 기뢰라든지 또 하나는 미중 정상회담도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은 제가 보기엔 불투명하다. 왜냐 지금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는 선박 원유선이 막혔어요. 이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을 비난하는. 그리고 지금 이란으로 오는 중국에서 물건을 싣고 오는 컨테이너선이 막혔거든요. 네. 이건 중국을 겨냥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중국은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연기했지만 이번 5월은 시진핑이 연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 칼자루는 시진핑이 주고 있거든요. 지금 히터류, 미국의 대두, 수입 이 두 가지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들에게 피해가 온다고 판단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5월 미중 정상회담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뭐 지금 이제 이란이 협상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밤에 그 테헤란 등에서 대규모 집회가 또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콜 암샤르 4,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전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뭐랄까요 무력, 그다음에 무기, 최신형 무기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는 전략 이거는 어떤 전략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불참을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군중 동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코 많이 부서졌지만 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외적으로 선전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미는 지금 현실이 힘들거든요. 배고프고 춥고 뭐 이러니까 그 배고픔을 조금 참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이 배고픔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공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으로 그 내부에서의 국민들의 그 불만을 야기시켜서 정권의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전략은 이 전쟁 하기 전에 썼으면 딱 좋았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그 1, 2월 달에 대규모 그 국민의 봉기가 있어서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정도라면 이 신정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단결하는 꼴이 돼버려 갖고 이제 신정 체제가 무너지는 건 뭐 바랄 수도 없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했던 것은 그 지도부를 제거하면 네. 금방 저 정도니까 무너지겠다라고 했는데 그 반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오판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지금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국민들의 그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 체제들을 뭐 존경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워낙 그 무자비하게 진압도 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반감은 있지만 전시 체제에는 그건 못 나타내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공격이 끝나고 뭐 한 열흘, 2주, 3주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서서히 그 불만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기다리려면 이게 이제 장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트럼프가 과연 그 전략을 쓰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일주일 안에 이제 어느 정도의 상담을 통해서 중국과의 그 정상회담 때 타결을 지려고 하는지는 이제 트럼프가 어떤 거를 취할지는 좀 며칠 기다려 봐야겠죠. 네.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는 이제 이란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은 게 미국의 역봉쇄가 큰 역할을 네.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전 연장하면서도 해상 봉쇄를 뭐 풀지 않고 그 외 준비 태세도 지속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역봉쇄를 풀어야만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휴전이 연장된 건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코스피도 반응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문제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가 호르무즈 봉쇄고 미국과 세계 경제에 압박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유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 대비한 비상권한법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이 가면 이란이 말라 죽겠느냐? 한번 이란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내민 안을 굴복을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란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해협의 긴장을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럼 유가가 폭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과의 정면전을 할 능력도 없고 또 대응을 하기도 어렵지만 네. 그러나 호르무즈의 봉쇄는 아주 쉽거든요. 저기는 지나가는 선박 벌써 2척이나 공격했잖아요. 아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더 심각한 지금 수위를 올릴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부분적인 피격 사실만 나타나지만 어쩌면 선박을 격침시킨다든지 대규모 화재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공격 당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다시 공격을 하고 이란이 공격을 하고 트럼프가 공격을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거 아니에요. 예. 유가가 더 올라가지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쪽을 선택하지 말라 죽는 쪽을 선택하지는 않겠죠. 아, 오히려 이란이 더 바라는 상황인가요? 이란이 바라는 상황이죠. 왜냐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예를 들면 냄비 안에 깨구리가 뜨거워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거든요. 그럼 뛰어나오죠. 죽든 살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수는 아니에요. 왜냐 지금 연기된 건 좋지만 이 안에 며칠 내에 해법을 찾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호르무즈에서는 충돌이 커질 거고 전면적인 봉쇄 카드까지 꺼낼 가능성이 있고 그럼 유가는 걷잡을 없이 올라갈 거고 후유증이 커질 거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재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 상황이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지금 뭐 3일, 5일 얘기를 나오는 게 네. 사실 그 안에 해법이 찾아지지 않으면 상황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허들을 내리고 이란을 협상장으로 유인한다면 방법이 있겠지만 기존의 방식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불행하게도 이 긴장은 더 커질 거고. 그럼 그 카드가 역봉쇄를 풀어주는 것이라는 걸까요? 역공세를 풀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역공세를 완전히 풀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양쪽에서 긴장을 낮추거나 아니면 지금 제안한 안에서 이란이 받을 수 있는 안으로 허들을 좀 내리면 방법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미국의 허들을 낮추는 방법. 과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혁명 수비대가 아주 요구하는 건 단순하고 명료해요. 봉쇄 풀고 나 포함 배 돌려주라. 이거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걸 과연 이제 트럼프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게 협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 유화책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유화책을 지금 전혀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내놓는 이유는 그러면 그 협상의 타켓을 바꿨구나라고 지금 아랍 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온건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허수아비니까 해봐야 이게 이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차라리 혁명 수비대를 타켓으로 하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다가 트럼프 스타일대로 그 이제 끝에 가서 그냥 갑자기 이제 타결안을 내놓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서 부담은 뭐냐면
이게 오바마 때 맺은 그거보다도 뭐 나은 게 뭐가 있냐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나은 걸 찾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꼬이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협정도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한 15년을 이렇게 토론해 갖고 서로 또 협상하고 해서 맺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단 며칠간에 지금 이걸 전쟁을 통해서 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뭐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거면 그냥 공동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거 내릴 테니까 니네 이 정도도 내려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향해서 지금 사실은 카타르가 굉장히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적인 보증이나 뭐 이런 것도 지금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카타르도 지금 한계를 느끼는 것이, 그게 지금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으로 있는 그 바하디 쪽으로 가면 거기서 계속 이 리젝트를 좀 당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거기도 우리는 참석 안 하겠다 해놓고서 오늘은 갑자기 하루 만에 받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며칠 지난 다음에는 협상장으로 나오지 않겠나 뭐 보긴 보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의사결정 체제에서 좀 멀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엉망진창이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그 스텝 안에 의견을 내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지금 없다는 게 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소위 어른들의 축이라고 하는 공화당 내부의 골수, 공화당 파들이 존재했고, 이게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맥매티스 안보보좌관이라든지 이런 공화당의 기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트럼프 입맛에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네. 조정안을 낼 수 있는 인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냥 90도 갑자기 바뀌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잖아요. 절대 연장 안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연장하고, 말 한마디로 하루가 연장되고, 지금 연장한 것도 합의안 가져올 때까지 연장한다는 것도 또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렇게 보니까 불확실성은 오히려 미국에게 있는 거다. 이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라늄 농축. 요게 확인이, 요게 되면, 네. 여기에 때는 배상이라든지 나머지 호르무즈 해협 통제라 이런 문제들은 다 연동이 될 수 있는데, 미국 입장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엄밀히 보면. 네, 이런 허들을 그러면 다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협상에 나서게 된다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뭐 돈과 우라늄 중에 어떤 걸 최종적으로 선택할까요? 그러니까 안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농축을 한다고 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라늄 농축 물질이 있어야 되고, 기폭 장치가 있어야 되고, 핵실험을 해야 되고, ICBM 있어야 되고, 이러려면 아주 오래 걸리고 이게 다 들켜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오바마, 트럼프 본인도 그랬거든요. 오바마 때보다 나은 합의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사실은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든 오바마 때보다 나은 거. 그게 바로 10+10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중단, 10년 이후 제한적 중단. 이 정도 제한적 체계. 이 정도면은 사실상 이란의 핵 개발 초기 단계에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돈은 어차피 이란이 지금 경제가 살려면 제재 해제, 해외 동결 자산 해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가 말한 2,500억 달러 이란 기금, 이 정도의 기금을 국제적으로 조성한다고 그러면은 이란으로서는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란이 가질 수 있는 명분, 그게 우라늄 농축 권한이고, 그게 제가 보기엔 10+1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또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이제 미군의 해외 개입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평화 협상을 맡으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또 지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협상 대표로 가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오다가 있을 텐데.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뭐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지금 협상파가 협상장에 가는데 그 뒤에서 혁명 수비대가 그 저기를 오더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느 정도까지 뭐 사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 트럼프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믿겠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게 무기한 연장도 어제까지는 뭐 금방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갑자기 오늘 또 연장한다고 이런 거 하고 있고 협상 중에 공격당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돈이 절실히 필요하긴 한데 그 2,500불도 그거를 주는데 어디서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미국 돈 준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개 지금 예상하는 것이 그 동결 자산 풀고 그다음에 걸프 연합국에서 이제 모금해서 준다 뭐 이런 건데 걸프 연합국도 지금은 사실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피해는 자기네들이 다 받고 그렇다고 안전 보장을 해준 것도 아니고 미사일 공격 다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돈 내라 그러면 누가 내겠냐 뭐 하면서 이제 물론 결국엔 내겠죠. 미국이 무서우니까 내긴 내는데 그래도 이제 불만이 굉장히 가득한 것이 있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왜냐하면은 오바마 때 했던 그 협약은 국제적인 협약이에요. 그 미국만 하고 한 게 아니라 그 유럽 국가들까지 와서 다 한 건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냥 파기시켰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준다고 해서 핵물질 다 밖으로 내보냈다 치면 그러고 나서 파기를 하면 자기네들은 뭘 갖고 싸우느냐 이거예요. 호르무즈 해방도 오픈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장하냐예요. 근데 그 부분을 보장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계속 그 미국 내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예. 이란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와 직접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외교 협상파들이.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인 거면은 미국과 제대로 된 협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란 내부가 폐쇄돼 있는데 그 협상파들이 모주타바 의견 조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추측 보도예요. 지금 혁명수비대가 핵심이고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인 바이든만 유일하게 모주타바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갈리바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바이든 말을 듣고 나왔다는 얘기인데 바이든하고 의견이 다른 얘기를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추측 보도다. 제가 보기엔 이란의 신정체제에서 라흐바르라고 하는 신정체제 핵심은 전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강경파, 온건파가 있고 이 안에 모주타바와의 의견과 없이 밑에서 싸움질이 일어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에 여러 가지 협상파도 있고 강경파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갈리바프라고 하는 이란 강경파를 갈리바프 자체가 강경파의 핵심이에요. 나왔다면 이란 안에서 뭐 혼란이 있어서 협상안을 가져올 때까지 협상을 안 하겠다? 그건 트럼프의 핑계다. 이란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하다. 이란이 분열돼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마지노선은 확실하거든요. 어떻게든 농축 권한은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트럼프한테 있는 거지 이란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